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성선님의 단편소설 그대의 그림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부제가 있는데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입니다. 누구나 설레이는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 설렘을 안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전대학 방송연기과를 졸업한 조은조 씨가 맞으면 연락 바랍니다. 이시현. 여느 날처럼 컴을 켜고 메일을 점검하던 은조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수전대학은 은조와 시현이 고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초급대학 과정의 단과대학이다. 1960년대 후반 설립되어 수전전문대였다가 다시 수전대학교로 바뀐. 꿈은 분명 아니다. 마치 어제 만났다가 오늘 연락 바랍니다 하는 듯 메일이 들어와 있다. 그 이름을 대하는 것이 자그마치 얼마만인가. 말이 쉬워 수년이지 변화 많은 세상에서 강산이 몇 번 바뀌었을까. 이제 살아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몇 번이나 단념한 이름이었건만. 시연이 생각날 때면 마음으로 말했다. 시연씨,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언젠가 만나면 서로가 건강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건강하게 잘 사노라면 언젠가 만나는 날도 있겠지. 은조는 고2 때 태어나서 자란 고향 동네를 떠나 영등포로 이사했다. 고향을 떠날 때 은조는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결심했었다. 돌아와 집을 아주 잘 지어서 아버지한테 드리고야 말겠다고 나름 결심을 단단히 하고 고향과 어린 날의 친구들과 이별을 했었다. 고향 동네를 떠난 지 몇 해인가. 어느새 그 결심은 사라진 지 오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한테 멋진 집을 선물하지도 못했다. 그만큼의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뿐인가 아버지에게 했던 마음의 약속조차도 아예 잊어버렸다. 살기 바빠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은조는 어린 날의 추억일랑 멀리 사라진 지 오래이다. 시연은 여전히 가끔 생각났지만 하긴 요즘 들어 시연이 그리워지곤 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그런데 시연의 이름이 메일에 들어온 것이다. 시연의 이름이 메일에서 발견된 순간 은조는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 은조는 과거 속으로 들어갔다. 함께 공부하던 캠퍼스며 클래스메이트들, 같이 돌아다니던 서울의 거리, 그리고 시연의 자취방 등등의 추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만나지 못한 세월을 어떻게 참고 지냈는지, 결국은 참을 수 없어서 휴대전화 다이얼을 누르고야 말았다. 여보세요? 과연 그 음성은 옛날 그대로일까? 은조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시연씨, 나 조은조야. 은조? 마치 아득했던 20살 때인 양 두 사람은 마주 소리치며 복잡한 감정에 겨워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만날 듯이 반가웠지만 만날 날을 약속하고는 지독한 무릎 관절통이 찾아와 은조는 카톡을 보냈다. 약속을 미뤄야겠어요.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프네요. 지금 우리는 옛날 그때가 아니구나. 새삼스레 현실을 실감한다. 같이 보낸 날들 중 봄도 있고 여름, 가을도 있는데 어쩐 일인지 찬바람이 모질던 겨울의 거리가 유난히 생각나고 시연과 함께 쏘다니던 시절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른다. 시연과 은조는 사이좋게 함께 지나다가 이별인지도 모르고 헤어졌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도록 서로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 무렵 시연은 군대로 가고 은조는 학교에 남았었다. 졸업 후에는 라디오 방송국의 일과며 후배들을 지도하느라 여념없는 날을 보냈었다. 둘만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 그가 시연이다. 시연과 꿈처럼 연락이 닿은 지 얼마나 됐을까. 난데없이 코로나라는 역질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시국까지 어수선해지고 있다. 이러다가 시연을 만날 기회가 어영부영 없어지는 건 아닐까. 괜히 초조해지는 불안감 때문에 시연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보기로 해요. 어디서 만날까? 약속을 하고 급히 머리며 얼굴 손질을 하는데 10분이나 지났나 전화가 온다. 벌써 약속 장소에 와 있다고. 시계를 보니 그새 훌쩍 30분이 넘어 있다. 은조는 약속 장소로 급히 뛰어나갔다. 시연을 만나러 종종 걸음을 치는데 지나간 시간이 무겁게 은조를 누른다. 얼마나 변했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시연, 그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다. 은조의 어떤 투정도 받아주었고 어떤 실수도 너그럽게 웃어주던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 정겨운 기억만 있어서 보고 싶은지도 모른다. 시연은 전철역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은조? 웬 할아버지가 은조를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올라가라고 한다. 은조는 엉겁결에 올라타고서 그의 옆 얼굴을 본다. 차가 출발했다. 시연의 옛 모습이 아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시연을 떠올려 보곤 했는데 그 얼굴이 아닌 것이다. 은조의 동네 찻집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물끄러미 서로를 마주 보았다. 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지냈어? 은조는 중얼거렸다. 옛날 여자처럼 예쁘장하던 모습은 어디 간 거야? 시연이 피식 웃는다. 우린 지금 얼마 만에 만났는지 알아? 옛날 얼굴을 어디서 찾는 거야? 은조는 마치 새삼스러운 깨달음처럼 중얼거린다. 그렇지, 우리 도대체 얼마만이지?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 연도며 자녀를 몇을 두었는가 서로 묻는다. 차를 마시고 시간이 지나자 시연이 또 묻는다. 그동안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은조는 시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본다. 왜 안 해? 너는 내 생각했니? 목구멍까지 그런 말들이 치밀었으나 입 밖에 내지는 못한다. 시연은 은조의 첫사랑이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구절이 있다. 그것이 사랑인 줄 그땐 몰랐어요. 그랬다. 정말 사랑인 줄 모르고 글을 보냈다. 그리고 가끔 생각나면 은조는 자신을 타일렀다. 너 혼자만의 감정이야. 조은조, 정신 차려. 만일 서로 같은 감정이었다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헤어져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수없는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사람은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내 이메일 어떻게 알았어? 은조의 물음에 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유명하던데 언제부터 소설을 쓴 거야? 소설은 중학교 때부터 썼어. 우리 아버지가 광화문에서 서점했었어. 덕분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서 한글 깨치고 앙드레 지드, 펄버,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지. 작은 서점이라도 웬만한 가정집 서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책이 많지 않겠어? 그걸 다 읽으며 자랐더니 어느 날부턴가 소설을 씁네 하고 엎드려 있더라고. 허허. 그랬구나. 난 내가 소설 쓰는 건 알지 못했는데 왜 라디오 드라마 썼잖아. 아, 맞아. 운이 좋아서 어린이 드라마에 출연했었지. 그러다가 드라마도 쓰고. 까맣게 잊었던 그 무렵의 스토리가 떠오른다. 시연은 수시로 은조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고. 몇 년 전만 해도 분명 없었는데
어느 날 소설가 조은조가 뜨더라고 했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하고 이미지를 찾았더니 은조 얼굴이 맞더란다. 그럼 날 잊지 않고 있었네. 은조는 시연의 얼굴을 새삼 직시한다. 우리가 헤어질 때 휴대전화야 당연히 없었고 집 전화도 귀하던 시절이라 우리는 집 주소 하나만 주고받고 헤어졌지. 사실 동문들 주소록은 졸업 앨범에 당연히 수록되어 있다. 뭐 특별히 둘이만 주소를 주고받은 건 아니다. 시연에게서 2번인가 엽서가 왔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엽서였다.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끝나면 그만인데. 아마 훈련이 고된가 봐 라고 생각은 했지만 서운했다. 보고 싶다고 면회 오라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러고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방송 연기과 동기생 정재분이라는 여학생이 물었다. 시연이한테 연락 왔었어? 빤히 쳐다보며 묻는 그녀의 눈빛은 어쩐지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았다. 나한테는 왔는데. 순간 가슴 속에서는 쿵 소리가 났지만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나타날까봐 은조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걔가 왜 나한테 연락을 해? 나 걔한테 관심 없어. 그날 은조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왜 그렇게 서러웠던지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서 방송국에 갔다. 이시연, 너 잊어버릴 거야. 시연과 함께 보낸 날들을 원망했다. 시연의 쪽방에서 둘은 같이 자기도 했는데 몸이 약한 은조를 염려한 은조의 어머니는 보약을 지어 신당동 은조의 큰어머니에게 은조와 함께 맡겼다. 은조가 체력이 딸려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일과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영등포 집에 못 가고 신당동 큰어머니에게도 안 가고 시연의 쪽방을 찾았다. 시연은 은조를 위해 추운 겨울날 기꺼이 아랫목을 양보하고 자신은 윗목에서 잤다. 20살 나이, 두 젊은이는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고 동침을 했다. 거의 한 학기를 그랬으니까 그냥 무심한 시간들은 아니었든지 은조는 시연을 마음 깊이 담았던 모양이다. 시연이 너무 그리워지면 마음을 열고 한 번씩 꺼내어 이시연 하고 이름을 불러보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고 기르며 시연이와의 일은 기억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사실 시연이 가장 생각났을 때는 결혼 전후다. 나는 뭔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마음속 깊이 시연이를 숨겨놓고 엉뚱한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닌가. 이제라도 한번 찾아볼까 갈등했었다. 한 학기 동안 몇 번이나 같이 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다치지 않은 시연을 어떻게 잊는단 말인가. 하긴 은조가 아직 철없던 때라 남자의 생리를 모르기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별 의문이 다 들었다. 그렇게 같이 잤어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건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걸까? 내가 매력이 없어서였을까? 어린이 드라마 작가는 벌이도 시원찮았다. 일이 있다가 없다가 했다. 나이만 먹어갈 무렵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은조를 눈여겨보았다가 목사님을 통해 중매를 넣었다. 이미 학교 친구나 직장 친구, 교회 친구들은 거의 시집 갔고 남은 건 은조 하나뿐이었다. 상황 때문에 초조하지 않았다면 거짓이다. 시연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다. 뭐 둘이 약속을 한 것도 아니니까. 분명 지금쯤 제대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평소 집적대던 사람이 있었다.
피 교수는 유명 연출가며 작가였는데 썩 소문이 좋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호라비인 그의 집을 찾아가 개인 지도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여학생은 드라마에서 배역이 주어졌다나 은조는 어린이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것이 감사했으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작가에게 기회가 돌아가 버렸다. 이젠 성인 드라마에 도전해야 하나 갈등할 때 호라비 교수가 은조를 불렀다. 성인 드라마를 써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기뻐 밤새도록 작품 한 편을 써가지고 M방송국으로 만나러 갔다. 웬만한 탤런트들 그리고 방송국 직원들은 그의 앞에서 쩔쩔맸다. 그는 연기나 발음에 부족함이나 실수가 보이면 두세 번 거듭 지도하다가 톱 연기자건 뭐건 여지없이 호통을 쳤다. 그의 그런 행동이 은조의 눈에는 자기 과시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은조도 나름 연기를 배운 전문가가 아닌가. 그리고 작가로서 드라마를 쓰고 있으며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니 은조의 눈에 그의 행동이 자기 과시로 보인 건 정확했을 것이다. 그의 일과가 끝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마주한 자리에서 은조의 드라마를 읽은 그는 능글맞게 웃었다. 야, 이건 어린이 드라마도 아니고 어른 드라마도 아니잖냐. 은조는 황망해서 얼굴을 붉혔다. 너 이시연하고 별일 없었냐? 연애 경험 없어? 당치 않은 그의 말에 의아한 은조는 멍하니 그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너 나한테 개인 지도 좀 받아야 하겠다. 우리 집에 와. 왜 그 말이 그토록 거슬렸을까? 잠시 기분 나빴으나 이내 평정을 회복한 은조는 냉소를 머금으며 호라비에게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교수님, 저 약혼했어요. 호라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약혼자는 사시 패스하고 연수원 과정 하고 있는데 이 과정 끝나면 결혼할 거예요. 너 내가 웃음니? 이 가소로운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능청스럽게 둘러댈 수 있었을까? 꿈에도 생각지 않은 말이 술술 나오다니 은조 자신도 적지 않게 속으로 놀라면서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럼 교수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아서 나오며 은조는 속으로 혀를 날름했다. 나도 이래봬도 작가고 연출가야 이 능구렁이야. 이 정도 실력은 너나 나나 식은 죽이지. 안 그래? 아마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 너도 알걸? 어제 같은 과 선배인 최인희가 해준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저 눈구렁이가 여학생 제자들을 불러서 성추행한다더니. 동기생 정재분은 손버릇도 나빴다. 어느 날 재분의 자취방에서 잤을 때 은조는 어머니가 준 마지막 등록금을 학교에 내지 못했다. 재분이가 급하다며 돈을 빌린 탓이다. 다음 날 꼭 주겠다고 재분은 약속했다. 하긴 빌린 액수를 갚긴 갚았다. 그만큼의 돈이 또 사라져서 그렇지. 아무리 헤어봐도 액수가 꼭 재분이가 빌려간 만큼 비었다. 재분이 강력하게 의심이 갔지만 은조는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재분이는 도대체 어느 틈에 은조의 등록금 일부를 슬쩍 한 것일까? 결국 자신이 열심히 모아둔 저금에서 남은 액수를 채워야 했다. 그런 재분이가 어느 날은 자기 집에 가자고 은조를 꼬드겼다. 시연이가 휴가 왔다고 했다. 은조는 가슴을 설레며 재분이와 동행했다. 시연이는 재분이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가? 의문이 들었으나 묻지 못했다. 그나마 시연의 소식이 반가웠다. 그런데 먹을 것을 사온다며 나간 재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시연은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았고 그때는 통금이 있던 때다. 사방은 고요한데 밤은 깊어갔다. 그날따라 재분의 방에서 잠을 지낸다는 것이 어쩐지 내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분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
이상한 느낌은 은조에게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시키고 있다. 은조는 제분의 자취방을 나와 근처의 학원 강의실로 갔다. 학원은 밤이 늦은 까닭에 아무도 없다. 그때만 해도 어수룩해서 별다른 출입 통제 수단이 없는 탓에 무언가 허술한 느낌이 있는 시설물이었다. 강의실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까 어쩐지 자신이 바보 같았다. 제분이 이 기집애 나만 놔두고 어디 간 거야? 시연이가 휴가 나왔으면 나왔지. 나는 왜 불러가지고. 참 그리고 아까 학원에 들어올 때 학원 앞 구두 닦기가 이상한 눈빛을 보였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친 은조는 의자를 출입문 앞에 쌓기 시작했다. 의자가 가득 쌓여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어쩌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야 멈추었다. 앉아있는데 누군가 문을 밀쳤다. 문은 열리지 않았으나 안을 들여다볼 정도는 됐다. 은조는 문 쪽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구두 닦기다.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 가지 못했어요. 출입 금지예요. 구두 닦기는 쌓여있는 의자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섰다. 은조는 통금 해제 시간이 되도록 홀로 앉았다가 첫 차가 지나다닐 무렵 의자를 모두 제자리에 옮겨놓고 학원을 나왔다. 드라마나 영화 더빙 녹음 때 작업이 밤늦게 끝나면 집에 못 갈 때가 있긴 했다. 그때는 다른 여자 성우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연이의 방이 있었다. 이런저런 사건이 많아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찬바람을 맞으며 버스에 올라탄 은조는 교회의 새벽기도 시간이 됐음을 깨닫고 집보다 교회로 향한다. 그날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은조는 울었다. 시연이 야속했다.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속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예배에서 어머니와 만나 집으로 돌아온 은조는 학업과 방송 관련된 일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그냥 결혼했다. 아니, 해버렸다고 해야 옳다. 시연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시연은 기다려달라거나 너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말이 일체 없었다. 그러나 꼭 말로 해야 할까? 시연이 은조 자신을 많이 좋아한다고 때때로 느꼈었다. 본능적으로 시연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은조는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연의 마음이 아마도 변했나 봐. 라고 혼자 이해해야 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부모님들과 사별해야 하고 인생의 과정을 하나씩 지나며 그 사이 아득한 이름이 된 시연이, 그 시연이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남편은 잘해줘? 시연이 묻는다. 남편? 은조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다. 사실 남편은 은조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몇 년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돈 많은 미망인과 눈이 맞아 타 동네의 아파트에서 천연스럽게 인꼬로 살고 있다. 은조는 차라리 이혼하려고 했으나 남편은 어쩐 까닭인지 이혼만은 안 하려고 한다. 소송해 버릴까? 은조는 몇 번이나 이혼 소송을 하려 했다. 남편은 애들을 생각해서 참으라고 타일렀다. 기가 막혀. 애들 생각하는 애비가 애들 보는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불륜 행각을 보인단 말인가. 시연은 차를 마시고 나자 집에 가봐야지 한다. 은조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아직도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시연은 은조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해? 하고 은조가 물었다. 그럼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없지. 또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우지. 그들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다. 이번에는 막연하게 헤어지지는 않았다.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수시로 톡을 주고받기로 했다. 그렇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간 일주일쯤 후 은조는 잠자리에서 시연에게 전화를 했다. 시연 씨, 우리 보고 살자. 옛날처럼 서로 소식 모르고 그러는 거 싫어. 우린 왜 그때 그렇게 헤어진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하잖아. 우리가 군대 때문에 헤어진 거야? 그런가? 시연이 군대만 안 갔으면 그때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도 됐을까? 은조가 다시 묻자 시연이 대답했다. 그럼 군대만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결혼할 수도 있었을걸? 시연의 농담에 은조는 웃고 만다. 이어서 아이들 이야기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밤이 깊어간다. 남편이 뭐라 하지 않느냐며 시연이 끊으려 하자 은조는 말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걱정 마. 한번 잠들면 뜸에 가도 몰라. 시연은 소리내어 웃으며 대한민국 남자는 다 불쌍해 라고 말한다. 그런가? 전화를 끊은 후 생각하니 남편은 지금쯤 눈이 맞아 아내를 내던지게 한 그 예쁜 미망인과 한참 섹스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매력이 있길래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갔을까? 나도 그래도 이쁜 편인데 그 여자보다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긴 그 여자는 나보다 많이 젊지. 결정적으로는 그 여자는 돈이 많다. 대한민국 남자는 과연 불쌍한가? 여자들이 더 많이 참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아니고 자신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조의 어머니는 분명 너무 많이 희생한 어머니 중 하나다. 한동안 시연과 톡을 주고받으며 지내니 그들 사이에 세월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 간격일랑 애당초 없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수소문할 수가 있으랴.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이참에 남편과 아주 이혼해버릴까? 그리고 세월을 뛰어넘어 나를 찾아준 시연과 옛날에는 못해본 본격적 연애를 한번 해봐. 그것도 진하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만 은조는 혼자 깔깔대고 웃는다. 그러다가 시연의 옛 감정이 못내 궁금해지는 거였다. 한 이불을 덮은 건 아니지만 조그만 방에서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 사실.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남자는 본능적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데 은조는 그 혼자 묻고 대답하다가 그만 시연의 카톡에다 올려버렸다. 사실 질문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잊어버릴까봐 톡에 적어보고 지우려던 내용이 그냥 보내져 버린 거다. 소설을 쓰는 은조로선 생각이나 단어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적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하하, 그게 이제 와서 궁금해졌어? 시연은 능글맞게 대꾸해왔다. 솔직히 말할게. 덮치고 싶은 마음이야. 남산타워였지. 그렇지만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컸으니까. 답글을 읽으며 은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 시절 시연에 따뜻했던 여러 보살핌이 떠오른다. 옛날 그를 그리워하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세월과 상관없이 감정이 유지될 수 있는 걸까? 나 시연 씨랑 같이 있고 싶어. 은조의 마음을 시연이가 알까? 시연에게 아내가 있을 텐데 그 사실은 생각하기 싫다. 오직 이 순간 은조를 지극히 아껴주었던 시연만을 기억하고 싶다. 그들은 어느 날 약속을 잡는다.
일말의 불안감이 스친다. 20살 때의 순수했던 감정이 긴 세월 후에 불륜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까. 엄연히 유부남 유부녀인데 불륜. 아, 그건 정말 싫은데. 다음 날 만난 시연은 자기 차에 은조를 싣고 무작정 어디론가 간다. 말없이 앉아만 있던 은조는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시연은 대꾸하지 않는다. 차가 당도한 곳은 낚시터가 있고 억새가 우거져 있는 허허 벌판이다. 차를 세운 후 시연은 보고 싶었다고 한마디만 한다. 은조는 나도 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차 안이 어쩐지 더운 것 같다. 그러나 은조는 덥다는 말 대신 나 한번 안아줘 라고 말해버렸다. 시연은 천천히 은조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는 다음 순간 품에 안고 입술을 뺏는다. 시연과의 만남 이후 수없이 상상한 순간이 온 것이다. 남편과 생이별한 후 얼마 만에 접촉하는 남자의 재치인가. 남성이 풍기는 내음이 이렇게 아찔한 것인가. 은조는 그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그러나 시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은조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본다. 그동안은 왜 찾지 않았어? 괜한 투정인 줄 알면서 은조는 묻는다. 특별한 힘이 없는 한 찾을 길이 없단 건 상식 아닌가? 시연은 픽 웃으며 내가 뭐 국정원이나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중얼거리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말머리를 돌린다.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며 시연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어차피 이젠 둘의 결혼은 물 건넌 거지만 그러나 한 달에 두세 번 우리 만나자. 은조는 뭐라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거 불륜이잖아 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렇다고 거부할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보지 않는 건 아니다. 시연을 다시 만나는 상상, 일생을 따라다니던 그 상상에서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만큼 은조에게 시연의 존재감이 컸던 모양이다. 그러나 시연의 여자에 대한 생각이 이르면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 남편을 빼앗기고 겪어내야 했던 질투의 고통,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울어야 했던 나날들. 그런 경험자인 나 조은조가 가해자가 되어 한 여자를 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그래도 긴 시간을 뛰어넘어 찾아온 시연을 그냥 놔주기는 싫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시연을 잡고 싶다. 얼마나 더 산다고, 말 그대로 얼마나 더 남자로 또는 여자로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어떤 날은 우리 오늘 불륜하러 갈까? 은조는 몇 번이나 그런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결국 며칠 후 시연과 은조는 수안보 온천에 갔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둘은 몸을 섞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뜨거운 몸부림이 끝난 후 은조를 품에 안은 시연은 소곤거렸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의 가정을 지키면서 한 달에 두세 번 만나자고 시연은 제의했다. 은조는 끄덕였다. 평생 소원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천천히 즐기자. 시연은 다시 은조를 끌어안는다. 시연에게 안기며 은조는 행복했다. 그냥 평범한 남녀의 만남처럼 그렇게 즐기고 싶다고 은조는 바라본다. 시연이 은조의 몸 여기저기에 짜릿하게 입맞춤한다.
시연과의 달콤했던 여행 이후 은조는 삶을 다시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시연과의 이 행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이내 따라온다. 그럴 때마다 은조는 먼지를 털어내듯 불안감을 털어낸다.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친 남편과의 생이별은 은조의 어린 날의 한때를 생각나게 했다. 연년생인 아이들이 한참 예민한 고교 2학년 3학년일 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짐을 쌌다. 짐이라야 우선 입을 옷 몇 가지였는데 어디를 좀 다녀오겠다고 했다. 어딜 가는데? 여행 갔다 올게.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친구 몇이 같이 필리핀을 다녀온다는 것이다. 평소에 등산과 낚시를 즐기느라 부부 동반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은조는 집에 남을 때도 많았다. 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너무 시간이 많아진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은조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 주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같은 직장에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 그녀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이 출근을 못하니까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은 그리움을 참지 못하다가 같이 여행을 떠난 것이다. 둘의 여행이 들통나자 남편은 아예 그녀의 집으로 가버렸다. 미친 듯 이혼을 부르짖는 은조에게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배짱 좋게 대꾸하고 별거에 들어간 남편은 그래도 생활비는 입금해 주었다. 아이들의 양육비라면서 넉넉하게. 그녀가 돈이 많아 여유가 있는 모양이었다. 가끔 남편은 문자로 너에게 돌아가는 게 나의 꿈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애비 역할은 하게 해줘 등 짓거리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신경을 바늘끝처럼 세운 은조라는 여자가 혹시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았던지. 싫던 좋던 은조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다. 차츰 시간이 지나자 은조는 깨달았다. 아마 내가 첫사랑을 마음 깊이 숨긴 걸 알았나? 사실 터무니없는 추측이지만 은조는 그렇게 단정했다. 입 밖에 낸 적 없는 시연의 존재를 어떤 예감 같은 게 알게 한 것 아닐까? 남편은 반항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아이들을 위해 이혼 안 하는 건 잘한 일이야. 소중한 우리 애들에게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딱지를 붙인단 건 말도 안 돼. 아이들은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다른 여자의 존재는 모를 것이다. 은조가 말한 적이 없고 남편도 뭐 자랑이라고 떠벌리겠는가. 은조의 아이들은 결혼도 잘하고 잘 살고 있다. 시연 역시 사정은 다르지만 역시 별거 중이다. 시연의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시연은 양평에서 작은아마 농사를 짓고 있다. 시연과 은조는 시간의 자유가 있는 탓에 수시로 춘천 호반이라든지 호젓한 유원지에 훌쩍 다녀오곤 했다. 옛날 은조의 부모도 주변에서 모두 다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다.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돌연히 가출했다. 엄마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다. 문턱이 닳도록 이모들이 드나들며 아버지를 욕했다. 아버지는 직장의 여자와 눈이 맞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다. 은조가 수전 전문대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 돌아왔다. 은수라고 부르는 어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 은조는 싫었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왜 또 돌아온담? 누가 반긴다고? 게다가 아이까지 데리고 오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나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은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아버지도 아이도 미운 은조는 아버지에게 전처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은조가 은수를 때리는 일이 생겼다. 5살 배기 은수가 툇마루에서 은조의 신에 오줌을 눈 것이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민 은조는 가뜩이나 밉고 싫은 은수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어디다 오줌을 갈겨?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오줌은 화장실에 가서 누는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조그만 몸뚱이를 사정없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팼다. 때마침 아버지가 그것을 봤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뛰어왔다. 은수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지켜든 순간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은조의 뺨을 쳤다. 은조는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코피가 터졌다. 외출해서 돌아오던 엄마와 여동생 은미가 그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은미가 와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도 눈물을 흘렸다. 자랄 때 아버지는 은조를 이만저만 귀해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널찍한 등에 업혔던 일이 제일 먼저 생각날 만큼 은조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심부름을 잘못해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면 아버지는 언제나 은조 편을 들었다. 이제 잘할 거야. 우리 은조가 조금 더 크면 잘하고 말고. 엄마가 체벌이라도 할라치면 아버지는 은조를 번쩍 안고 피해서 엄마가 손을 못 대게 했다. 그랬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은 은조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은수 때문에 맞은 게 너무 서러웠다. 그 후 은조는 집보다 밖에서 떠돌았다. 큰엄마네나 외삼촌 집, 그리고 정재분의 자취방을 가거나 시연에게 가는 등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용돈이 필요할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아버지가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렀다. 엄마가 어느 날 찾아와 통사정을 했다. 마침 재분의 자취방에 있다가 엄마와 맞닥뜨린 은조는 엄마가 많이 야인 것을 보고 놀랐다. 내가 안 들어오면 아빠가 잠을 못 잔단다. 제발 이제 그만 좀 반항하고 집에 들어와라. 응? 여자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아버지가 잠을 못 잔다는 말에 은조는 코웃음을 쳤다. 아빠는 은수나 잘 데리고 자라 그래. 은조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버지를 똑바로 본 적이 없다.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은조의 뒷모습에 대고 한숨을 쉬곤 했다. 그랬던 아버지가 은조 결혼식 때 말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귀한 딸이다. 은수 때문에 너한테 손찌검해서 미안해 아가야. 그래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밉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하자 은조도 가슴이 뭉클하며 찌르르 아픈 게 아닌가. 그리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이다. 그런 은조를 안아주며 아버지는 잘 살아다오 부디. 아빠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려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서 누가 건드렸으면 아마 아버지는 울었을 것이다. 조그마했던 은수도 키가 꽤 크고 제법 잘생긴 중1이 되었다. 양복을 맞추어 입고 작은 누나 은미와 함께 나란히 서서 의젓한 가족 행세를 했다. 은조는 그런 은수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비로소 동생으로 인정했다. 아버지는 은조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후 돌아가셨다. 은조는 그제야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났다. 옛날 은조가 자랄 때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약속. 시원하게 효도 한번 못 해보고 아버지를 보내드린 것을 깨달으며 많이 슬펐다. 엄마에게라도 효도를 한답시고 애썼으나
얼마 못 가 엄마도 돌아가셨다. 여동생 은미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은조의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탓이다. 어떻게 장인과 사위가 똑같은 짓을 하느냐고 충격을 받은 엄마는 끙끙 앓다가 돌아가시고 결국 은조는 부모를 다 잃었다. 그나마 은수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은수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 죽을 쑤어 엄마의 입에 떠 넣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며 부모님 장례 때 상주가 되어 자리를 지켜주었다. 은수가 그렇게 중요한 가족이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다. 하긴 엄마는 은수를 마치 자기가 낳은 애인 양 길렀다. 먹일 때 입힐 때 은조 은미와 똑같이 챙겼다. 행여 애가 곧불이라도 알을 낳치면 밤을 새워 간병했다. 은조도 은미도 그런 엄마를 말릴 수 없었고 당연히 은수는 그들의 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문협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마침 은조는 전날 시험과의 여행에서 돌아와 아직 침대에 있었다. 선생님, 친구라는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응? 의아한 은조는 간신히 일어났다. 시험과는 언제나 당일 코스로 다녀오기에 솔직히 좀 피로하다. 오늘은 하루 종일 자다가 깨다가 시장하면 우유 한 잔 마시고 또 자고 의뢰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친구 누구? 이용순이라고? 이용순이 누구지? 생각 안 나는데. 9시부터 와서 기다린다고? 알았어요. 거기 2020 커피숍에 가 계시라고 하세요. 간신히 일어난 은조는 머리칼을 쓰다듬고 옷을 걸치고 나선다. 선글라스를 쓰면서 다소 짜증이 난다. 누구야? 무슨 이런 극성맞은 팬이 다 있누? 남 잠도 못 자게. 천천히 걸어서 2020 커피숍에 들어서는데 웬 여자가 출입문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은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시연의 처다. 시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눈에 익은 얼굴이다. 은조는 잠시 망설인다. 어떻게 하지? 그녀가 먼저 은조를 향해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영순입니다. 허리까지 굽히며 공손히 인사를 한다. 은조는 마치 본능인 양 마주 인사를 한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 선생님 말씀 그이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옛날 20살 적에 몇 달씩 같이 잤어도 손도 한번 못 만져봤다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무어라 대꾸할 말이 없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깨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글썽인다 싶더니 눈물이 주르르 양 뺨을 흘러내린다. 거기에 은조 자신의 모습이 있다. 은조는 바싹 마른 입술을 간신히 움직인다. 부인, 저는 남의 가정을 깰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이의 휴대폰을 봤어요. 거기 선생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주고받은 메일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화끈대는 은조의 얼굴을 식혀준다. 그걸 보고 이대로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섰어요. 그이는 상습범이에요. 솔직히 그냥 이혼해 버릴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이가 애들 때문에 이혼만은 안 하려 들고 또 다 그렇지 않겠지만 남자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듣고 있던 은조의 가슴에 서늘한 것이 지나간다. 상습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지. 시연이가?
이시연, 그가 상습범 바람둥이라고? 입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은조는 말했다. 다시는 안 만날게요. 걱정 마세요. 부인, 미안합니다. 그이가 어제 집을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제는 시연과 은조의 여행날이다. 은조는 귀가했는데 시연은 어디로 갔을까? 뭐 곧 들어오겠지요. 걱정 마세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은조는 2020을 나왔다. 무작정 몇 걸음 걷는다. 아무 곳에나 들어가 냉수를 좀 마시고 싶다. 휴대전화 신호음이 울린다. 모르긴 해도 시연일 것이다. 은조는 전화기를 꺼버린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첫사랑은 첫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로 순백의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요? 발자국 내기보다는 그대로 바라볼 때 더 아름다운 것처럼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남모르는 그리움 하나, 추억 하나 간직하고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꼭 다 보여야만, 알아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